어머니,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 계시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아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강말순이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죠. 올해 칠순을 맞은 말순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언제나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정이 넘쳤죠. 석훈아, 이거 가져가라. 지영이가 좋아할 거야. 말수는 아침 일찍부터 김치 냉장고에서 정성스럽게 담근 반찬들을 꺼내어 도시락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45살 아들 석훈과 38살 며느리 지영을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말순의 일장이었죠. 석훈은 중견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영은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맨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살림 좀 해야죠. 지영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말수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겸손한 인사치레라고 여겼거든요. 실제로 지영은 예의 바르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무례하게 구는 일은 없었죠. 다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석훈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말수는 자신의 적금 3천만 원을 모두 깨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지영의 혼수 준비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혼수용 가전제품부터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었죠. 말수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뭘 바라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말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말순 명의였지만 결혼한 아들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큰 방과 거실은 모두 내어주었죠. 말수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말순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기 이유식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고 밤중에 울면 재우는 일까지 모두 말순의 몫이었죠. 지영이 육아에 지쳐 있을 때마다 말순은 묵묵히 아기를 돌봤습니다. 우리 예쁜 손주야, 할머니가 다 키워줄게. 말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을 때마다 말순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져났죠. 이런 순간들이 말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석훈과 지영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정말 고마우시긴 한데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뭐가 답답해? 그냥 너무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 뭔가 주눅이 들어요. 말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죠.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해?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자. 석훈이 지영을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서는 건가? 아이들이 불편해하나? 하지만 아침이 되면 말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든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말수는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없이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지. 언젠가는 고마워할 거야. 말수는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있었죠.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지영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금 당황하며 지영 맞은편에 앉았죠. 석훈도 어디선가 나타나 아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또 하나의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한다, 지영아. 석훈아, 너도 수고 많겠구나.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런데 어머니,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 방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쓰시는 방을 아이 방으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영의 말에 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을 비워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작은 방이 말순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말이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디서 살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훈이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불편하실 텐데요. 석훈의 말투에는 미안함과 함께 결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 계시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아요.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수는 잘 알고 있었죠. 요양원이나 노인 전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고 이 집은 자신의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석훈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죠.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영이 설명을 이어갔지만 말순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느낌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혼 후 정성으로 돌본 며느리가
이제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나갈게. 말수는 겨우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석훈과 지영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그때 말수는 문득 오늘이 무슨 날인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던 날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훈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날이요, 어머니? 오늘이 내 생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까먹었네요. 석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니?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칠순 생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날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의 가로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손주가 잠든 사이 거실에서는 석훈과 지영이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어머니 생일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였잖아요. 계속 미룰 수도 없고. 말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평생을 바친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창밖 골목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오늘은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석훈이 어제 이삿짐 센터에 미리 연락해 놓았다고 했거든요. 빠르게 처리하자는 뜻이었겠죠. 말수는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몇 개의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의외로 적은 양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오래된 사진 몇 장,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시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창문 너머로 물어보았습니다. 말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거야. 언제 다시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아침 7시쯤 이삿짐 센터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기사는 말순의 짐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어요.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짐이 적으시네요. 많을 게 뭐 있겠어요. 나이 먹으면 다 필요 없어져요.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석훈과 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모습을 보기 어색했나 봅니다. 손주만 할머니를 배웅하듯 창가에서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 손주의 맑은 목소리가 말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손주와의 이별이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 지영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꼭 읽어보시고요. 지영은 봉투를 말순에게 건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나중에 도움 되실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지영의 말투에는 어떤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받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트럭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말수는 뒤돌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손주와 함께 웃었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말순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말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말순이 갈 곳은 시내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석훈이 급하게 구해준 곳이었죠.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다 옮긴 후 기사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정말 여기서 혼자 지내실 거예요? 가족분들은요?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혼자 살 때가 됐어요. 기사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수는 고맙다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 기사가 떠난 후 말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지영이 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주변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말수는 완전히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책자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책자의 제목을 보는 순간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용 안내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요양시설 추천 리스트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지영이 준 마지막 선물은 요양원 안내서였던 것입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지영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면 이런 곳들도 알아보세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서 더 안전하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뵈러 갈게요. 말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씁쓸했어요. 자주 보러 온다는 말이 과연 진심일까 싶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은 강말수님의 칠순 생일입니다. 휴대폰이 기억해준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잊어버린 생일을 말이죠. 말수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생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구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칠순 노인의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 위로해주지는 않았어요. 도시의 차가운 현실이었죠. 말수는 요양보험 안내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늙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말수는 중얼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시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케이크 대신 받은 생일 선물을 품에 안은 채로 말이죠. 고시원에 도착한 말수는 좁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2평 남짓,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평생 살던 집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말수는 쓸쓸하게 중얼거리며 요양보험 안내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말수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강말순 어르신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지영이 친정엄마 윤정숙이에요. 사돈 어른이시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의 친정어머니와는 결혼식 이후로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싶었어요. 아, 정숙 씨.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사실은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죄송함과 함께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 지영이 혼수 말이에요. 어르신이 도와주신 줄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같이 준비했는걸요. 말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지영의 혼수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었거든요. 가전제품부터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었죠.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 혼수는 저희 돈으로 했어요. 지영이가 어르신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순간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지영이가 혼수 준비할 때 어르신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거였어요. 지영이가 그 돈을 따로 빼돌린 거죠. 말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영이가 따로 모아둔 것 같은데. 정숙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말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자신이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이 사기를 당한 돈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 말이에요. 어르신 명의라고 하셨죠? 네, 당연히 제 명의죠. 제가 평생 살던 집인데요. 어르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어르신 명의인지 확인해 보세요. 석훈이가 명예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막았거든요.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왜 명예 이전을 막았나요?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명의를 바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정숙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어요. 그럼 지영이가 날 속인 거네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영이가 제 딸이라서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놓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왜 이제야 말씀해 주세요? 어제 지영이한테서 들었어요. 어르신이 집에서 나오셨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르신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말수는 정숙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내가 평생 속은 거네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집은 분명히 어르신 명의일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통화를 끝낸 후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 집은 여전히 자신의 명의라는 것,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지갑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발급받아 놨던 것이었죠. 정말로 집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지영과 석훈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정성으로 대한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특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내쫓은 일이 가장 분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폭로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말수는 고시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죠. 창구 직원에게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어르신, 어떤 기간 내역을 원하세요? 석훈이 결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내역을 뽑아주었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정말로 석훈의 결혼 준비 당시 3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 돈이 많네. 말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은행을 나온 말수는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였죠. 정숙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 주소로 등기부등본 발급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자가 강말수님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잠시 후 등기부등본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정말로 집은 아직 말순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명예 이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순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석훈과 지영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으로 말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중년의 법무사가 친절하게 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순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어르신을 집에서 내보냈는데 집은 여전히 어르신 명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이시니까 언제든지 되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들 부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수는 그제야 자신의 권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였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법무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말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말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손주의 돌잔치 날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석훈이 문자로 돌잔치 소식을 알려왔거든요. 아마 체면상 보낸 연락이었겠지만 말순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말순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봉투를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친척들과 지영의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말순이 나타나자 모두들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석훈이 민망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말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안 올 수가 있나?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말수는 지영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뭐요, 어머니? 지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준비해온 봉투를 지영에게 건넸어요. 이번엔 내 생일 선물이야. 꼭 읽어봐. 지영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 생일도 아닌데 뭘? 응,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말순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를 안아주고 조용히 잔치장을 떠났어요. 그날 밤 지영은 집에서 말순이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첨부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진짜 독립해서 살아봐. 한 달 안에 이사 나가길 바란다. 강말순 올림. 지영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석훈을 불렀어요. 여보, 이거 봐. 어머니가 우리 보고 나가래. 석훈도 서류를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이런 일을? 집이 어머니 명의라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말순을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석훈이 말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신 것 같아. 우리가 너무했나? 그날 밤 석훈과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할머니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말수는 고시원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석훈이나 지영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법적 통지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고시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복도에서 소리치는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방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와서 난리야?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석훈은 법적 통지서를 흔들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석훈을 바라보았어요.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니? 엄마,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법무사까지 동원해서? 석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가족? 가족이 가족을 집에서 내쫓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훈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엄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이도 생기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석훈아,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고 있었니? 말순의 질문에 석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집이 아직도 어머니 명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 언제? 내가 죽고 나서? 말순의 직설적인 말에 석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럼 뭔 생각이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준비한 안내서는 뭐고? 말수는 지영이 준 요양보험 안내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지영이 잘못이야? 너는 몰랐다는 거야? 말순의 추궁에 석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렇게까지? 석훈아, 나도 이제 엄마 안 할래. 말순의 말에 석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뭔 소리를. 그래, 나도 엄마 안 할래. 나도 사람이고 나도 상처받아.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석훈아,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석훈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날 어떻게 대했어?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석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말수는 그를 말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이후 말수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석훈이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볼까? 말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이제 그만두기로 한 것이죠. 가게를 구하고 반찬 가게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가게 건물 관리사 아저씨, 반찬 가게 단골이 될 예정인 직장인들. 이들은 말순을 그냥 강말순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말이죠.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는 안 해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된장찌개로 주세요. 사장님 손맛이 정말 좋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말순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한편 석훈과 지영은 말순의 법적 통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어요. 집이 어머님 명의시라면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석훈과 지영은 다른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말순이 주었던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나가야 하나?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나 봐. 석훈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아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라며 말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었어요. 지영은 자신이 5년간 그 집에서 살았고 혼수도 준비했으며 집 관리도 도맡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구두로 집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니 말이 안 되죠. 지영은 변호사와 함께 이런 논리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말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숙이 제공한 증거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법정에 서는 날 말순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7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과 반찬가게 단골들이 말순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강말순님, 증인석에 나와주세요. 판사의 부름에 말순은 차분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과 석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 지영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며느리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집은 제가 1987년에 구입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명의 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순은 준비해온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에게 집을 내어주셨습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하면서 큰 방을 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겨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지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구두로 상속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말순은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핵심 증거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말순의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의 지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면 이런 곳들도 알아보세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서 더 안전하실 거예요. 이것은 말순이 이사가는 날 지영이 한 말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말순은 지영이 준 요양보험 안내서와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석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께서는 왜 이런 증거들을 준비하셨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요, 애를 낳은 것만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애가 날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부모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말순의 이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제 칠순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날 집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혼수 준비할 때 제 돈 3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친정에서 따로 준비했다고 친정어머니가 알려줬어요. 말수는 정숙과의 통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미리 동의를 받고 녹음해둔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속아서 내준 거예요. 그리고 제 집에서 저를 내쫓은 거죠. 지영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 지영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지영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강말순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에서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판결을 들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법정에서 다툰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석훈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석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법원 복도에서 말이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석훈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석훈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너도 내 가족 잘 챙기고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괜찮다. 이제 우리 각자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말수는 석훈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말순을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사시겠어요. 말순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가족의 그늘에 숨어 살던 강말순이 아닌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법정 승리 후 3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이제 동네에서 강말순표 도시락으로 유명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한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도시락 배달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도시락 5개 주문이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네, 알겠어요. 12시 반까지 갖다 드릴게요.
이제 말순의 하루는 바쁘면서도 보람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포장해서 배달하는 일상이었어요. 피곤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오후 2시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말순 씨,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말수는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오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나물 반찬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말수는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20개 정도의 도시락이었는데 모두 말순이 자비로 준비한 것이었어요. 김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말순은 혼자 사시는 김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말순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을 생각은 못했는데 김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수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이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지영이 손주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석훈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이구나. 웬일이야? 말수는 놀라기보다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그렇다고 냉대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아니 강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의 말순을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뭘 죄송해해. 다 지난 일인걸.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후 지영은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괜찮다.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말순의 너그러운 반응에 지영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는 잘 갔어요. 새 집도 구했고요. 석훈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너희도 이제 진짜 독립해서 살아봐. 말수는 말 그대로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과 며느리를 챙기려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손주가 말순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말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잘 컸네, 우리 손주.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응, 할머니가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밥을 맛있게 먹어주거든. 말수는 손주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지영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말수는 지영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지영이 인사를 하며 돌아섰습니다. 손주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말수는 이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삶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봉사활동 감사장과 가게 개업 축하 화환에서 뜯어낸 리본이 걸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강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케이크 대신 받은 생일 선물이 새 인생을 가져다 줬네. 말수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양보험 안내서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진짜 인생으로 인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 사이로 강말순표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수는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강말순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찾은 진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강말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